클린 소프트웨어 의존성 역전 원칙에 대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. 모든 소프트웨어 시스템 혹은 작은 어플리케이션이라도 레이어가 존재합니다. 이 어떻게 레이어, 층을 구성하며 각 레이어마다 의존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다. 이제 큰 원칙으로는 상위 수준의 모듈은 하위 수준의 모듈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. 둘 모두 추상화에 의존해야 합니다. 그리고 이 추상화는 구체적인 사항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. 구체적인 상황, 그러니까 이 컨크리트한 것은 추상화에 의존해야 합니다. 네, 여기서 말하는 이 상위 수준이란 좀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정책 의사결정과 업무 모델을 포함하는 층, 그러니까 이 재사용하기 원하는 것들, 어플리케이션의 본질을 담는 층, 혹은 고객의 요구사항 중에 내재하는 추상화, 구체적인 것들이 변경되더라도 바뀌지 않는 진실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는 레이어를 상위 수준 레이어라고 합니다. 좀 간단히 말하자면 이제 정말 이 어플리케이션의 본질, 정말 추상화해서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 있는 기능들, 그리고 앞으로도 좀 변하지 않을 요구사항들이 이제 상위 수준의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반대로 이 하위 모듈은 이제 구체적인 모듈들을 말을 하며 이 컨크리트한 애들이 있는 것들이 하위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하위 수준의 이제 구체적인 모듈에 영향을 주어야 하는 것은 이제 그 정책을 결정하는 상위 수준의 모듈이어야만 합니다. 다시 말하면은 이 상위 수준, 그러니까 이 정책이 이제 만약에 정책이 변경되었을 때 그때야 이제 하위 수준의 그 모듈이 수정, 확장이 이루어지도록 이제 레이어를 구성하셔야 합니다. 다음과 같은 레이어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죠. 자, 가장 상위가 이제 폴리시, 그러니까 정책을 결정하는 게 항상 상위라고 했고, 그 다음에 이 메커니즘, 좀 이제 컨크리트한 레이어고, 더 밑에는 더욱더 구체적인 유틸리티 레이어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런 지금과 같이 레이어를 나누고 이 레이어 간의 의존 관계는 실패한 레이어 나누기의 예입니다. 왜냐면은 지금 이 상위 레이어가 상위 모듈이 하위 모듈을 지금 의존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상위 모듈, 그러니까 추상적이고 업무 모델의 대표를 나타내고 재사용을 원하는 이런 계층이 더 구체적인 레이어들에 의존을 하고 있으니까 이 레이어 나누기는 실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이렇게 레이어를 이제 나눈 것까진 했지만 이 의존 관계를 이제 좀 끊어내고 싶고 반대로 좀 뒤집고 싶어요. 이럴 때는 이제 이 의존성 역전 원칙을 사용하시면 됩니다. 자, 다음과 같은 그림이 의존성 역전 원칙을 통해서 이제 레이어를 좀 잘 구성한 경우입니다. 아까처럼 크게 폴리시 레이어와 메커니즘 레이어, 그리고 유틸리티 레이어, 이렇게 세 개의 레이어가 있지만은 그 레이어 간의 의존 관계가 이제 뒤집혀졌습니다. 이렇게 의존성 역전 원칙을 사용하실 때는 그 이제 추상화된 거에 의존을 해야 한다는 것을 좀 명심하시면은 좀 이해하기 쉬울 텐데, 이 폴리시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앞서 폴리시 레이어는 지금 구체적인 그 메커니즘 레이어를 바로 이렇게 참고하고 있죠. 하지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메커니즘 레이어에 사용했던 그런 메서드들을 인터페이스로 따로 뽑아내서 이 인터페이스를 같은 이 사용하고자 하는 인터페이스를 같은 폴리시 레이어에 이렇게 둔 다음에 이 인터페이스에만 의존하도록 하는 겁니다. 이 추상화된 거에만 의존하는 거죠. 그리고 그거에 컨크리트한, 그러니까 그거에 구체화된 메커니즘 레이어의 객체는 이 메커니즘 레이어 이 패키지, 이 모듈 안에다가 이 구현을 하시는 겁니다. 그러면은 이 폴리시 레이어와 메커니즘 레이어는 각각 이제 의존하고 있는 게 이제 추상화된 거에만 지금 의존을 하고 있죠. 메커니즘 레이어 같은 경우에도 이 추상화된 인터페이스에만 지금 의존해서 이 밑에서 컨크리트하게 구현을 한 거고요. 그리고 유틸리티 레이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
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장점이 뭐냐면은 이 유틸리티 레이어가 과거에는 유틸리티 레이어가 변했을 때 이 폴리시 레이어 역시 영향을 받았고 메커니즘 레이어 변했을 때 이 폴리시 레이어가 영향을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이 폴리시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 영향을 받을 만한 외부의 영향이 그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거죠. 하지만 이렇게 의존성 역전 원칙을 사용하면은 이 메커니즘 레이어의 이 콘크리트한 애가 바뀌거나 이 유틸리티 레이어의 콘크리트한 게 바뀌어도 이 폴리시 레이어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이 인터페이스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현체들이 변경되어도 이 폴리시 레이어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. 이 폴리시 레이어는 오직 이 추상화된 인터페이스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한 번 더 명심하셔야 할 것은 이 의존성 역전의 결과로 이 인터페이스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 한 번 더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 인터페이스는 대개 사용하는 층에서 가져야 합니다. 흔히들 좀 이제 좀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이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 이 유틸리티성들의 패키지를 구성을 할 때 이 유틸리티 레이어의 인터페이스를 유틸리티 층에 좀 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유틸리티의 인터페이스 역시 그 유틸리티를 사용하고자 하는 그 계층에 이 인터페이스를 두고 그 레이어가 그 유틸리티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셔야 합니다. 그러니까 이 클라이언트 쪽, 사용하는 쪽이 그 추상 인터페이스를 소유하는 경향이 이제 좀 있습니다. 아직도 DIP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된다면은 이 한마디만 좀 기억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. 추상화에 의존하자. 이 키워드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구체적인 클래스는 그러니까 이 콘크리트한 클래스는 추상적인 것에 의존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고, 반대로 추상적인 클래스가 구체적인 클래스, 콘크리트한 클래스에 의존하면 설계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기본 전제는 항상 이 클래스가 웬만하면 추상적인 거에 의존을 하도록 이제 구현하는 것이 가장 좋고, 만약에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. 이제 그럴 때는 같은 레벨의 그런 클래스에 의존할 수 있도록 좀 그 의존 관계를 좀 구성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간단한 예제 두 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이 버튼에서 감지한 것을 바탕으로 외부 객체에 반응을 내보내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가정해 봅시다. 흔히들 처음에는 이제 고객 요청 사항이 버튼을 눌렸을 때 램프를 켜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요청이 왔을 겁니다. 근데 바로 이렇게 구현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, 이제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을 이제 배우는 입장으로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. 한 번 더 상위 모듈을 이제 좀 이끌어서 좀 레이어를 나누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죠. 이 상위 모듈이란 앞서 말했지만 정책, 변하지 않는 메타포, 그리고 추상화를 말을 하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좀 추상화 단계를 더 들어가 보자면은 이 버튼이라는 것을 눌렸을 때 어떤 대상이 되었건 동작이 발생해야 된다가 이제 추상적인 개념이며, 이 시스템의 상위 모듈에 위치해야 합니다. 즉 다음과 같이 램프를 의존성 역전을 시켜서 이제 구성하면은 버튼이 반응이 왔을 때 버튼은 단지 버튼 서버 그 인터페이스, 이 추상화된 인터페이스에 이제 신호를 보내주면은 그 밑에 구현체인 램프가 이제 받아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. 즉 버튼이 램프를 바로 아는 게 아니라 버튼이 이 추상화된 버튼 서버만 이제 알고, 그 버튼 서버 밑에 콘크리트한 이제 램프 클래스가 이제 동작을 하게끔 이제 구현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버튼이 여기서는 버튼에 반응이 왔을 때 램프를 동작시키는 거였지만, 한 번 더 추상화를 시켜서 이제 버튼에 동작이 들어왔을 때 그 버튼이 동작하는 외부 객체를 이렇게 추상화로 뽑아내서 이제 구성을 한 거죠. 이렇게 되면 강점이 뭐냐면은 이제
그 버튼을 눌렸을 때 램프뿐만이 아니라 뭐 CCTV든 모터든 뭐 히터든 뭔가 다 끄고 켜고 하고 싶을 때, 그런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 여기 밑에 이제 버튼 서버의 인터페이스를 뭐 이름을 좀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뭐 이름을 바꾸든지 뭐 말든 어쨌건 이 버튼 서버 밑에 이 컨크리트한 클래스들, 뭐 CCTV든 모터든 얘네들을 추가를 하면 되는 거죠. 이 버튼은 그냥 버튼 서버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뭐 밑에 뭐 CCTV가 생겼든 뭐 히터가 생겼든 모터가 생겼든 영향을 안 받게 되고 레이어가 잘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다음과 같이 레귤레이트 시스템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. 이 레귤레이트 시스템은 이제 온도에 따라서 히터를 끄고 켜고 하는 간단한 시스템입니다. 근데 이 레귤레이터가 근데 이 온도계와 히터도 그 각 제조사별, 회사별로 다 다를 거잖아요. 근데 그 제조사를 바로 아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상위 계층을 하나 놔두고, 상위 모듈을 하나 놔두고 그 밑에 하위 모듈을 두는 것입니다. 어쨌건 이 시스템의 자체가 온도에 따라 히터를 끄고 켠다. 이게 정책이자 가장 이제 변하지 않는 그런 거잖아요. 이거를 상위 모듈로 빼는 겁니다. 그리고 이 하위 모듈에 그 더 구체적인 온도계들과 그리고 히터를 이렇게 두는 겁니다. 이렇게 구성을 하면은 그 온도계가 어떤 제조사의 온도계냐, 어떤 제조사의 히터냐에 따라 좀 바뀔 수는 있지만, 그 바뀌더라도 뭐 확장이 되더라도 뭐 여기 밑 이 레이어만 생기면 되는 거고, 또 이 히터나 아니면 이 컨크리트한 히터나 이 온도계의 수정이 변화가 생겨도 이 상위 계층은 그 변화에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. 해당 의존성 역전 원칙 강의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. 유튜브 게시물에도 이제 주소를 올려놓았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